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달 30일 의성군이 세포 배양식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 자유특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규제 자유특구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만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경북 규제 자유특구의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성군을 포함해서 경북이 총 5개의 규제 자유특구를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규제 자유특구란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는 2019년부터 이제 정부가 이제 수도권 이외의 지방을 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 자유특구는 말 그대로 각종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해가지고 사실 이게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네. 경북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포항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가 이제 지정됐고 이후에는 2020년도에 이제 안동에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 그다음에 2021년도에 김천 스마트 그린 물류특구, 2022년대 경산에 이제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자유특구 이렇게 네 곳이 운영되어 왔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의성에서 세포 배양 식품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곳의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 운영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포항에 이제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지정된 이후에 네. 지금까지 이제 각종 연구 개발이라든지 실증 등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동에 있는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도 햄프에서 추출한 CBD라든지 각종 물질을 가지고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연료를 사용한다든지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의성의 세포 배양식품 특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포 배양 근데 규제 특구인데 한마디로 이제 그 배양식품, 네. 그러니까 인공식품이라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사실 웹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그 배양 요괴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산업화 관련된 어떤 웹 드라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제 사실 이제 이제는 이제 가축을 이제 도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맛보는 어떤 그런 고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공육 형식으로 이제 먹겠다라는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탄소 배출 여러 가지 이제 현재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네. 이제 이번에 이제 규제 자유 특구로 이제 그 지정된 세포 배양식품 같은 경우도 가축에게서 이제 그 조직 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사실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양산하는 식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쉽게 이해하면은 좀 한마디로 이제 그 인공 가공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28년이면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한 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어떤 블루오션 그런 산업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후 변화라든지 탄소 중립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식량 위기가 돼도 되잖아요. 네. 기후 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식량 위기 속에서 대체 식품으로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또 이제 동물이나 원육에서 또 고순도 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인공육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미 이제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농업 분야에서 가지고 이제 세포 배양을 통해 가지고 소고기 패티를 개발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는 닭고기 패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공육으로 네.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쉽게 먹는 이제 피자 같은 경우에도 그 불고기 같은 경우 리얼 불고기라 인공 가공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마 상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일본이라든지 중국, 싱가포르 이 선진국들도 각종 연구라든지 스타트 기업이 생겨나는 등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구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2022년도에 이미 아마 정부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이제 푸드테크 육성과 함께 세포 배양식품을 집중 육성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규제자유 특구에서 이제 의성의 세포 배양식품 특구가 생겨난 것도 이런 정부 정책의 결정에 따라 이제 생겨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세포 배양 식품 연구 개발에 대한 실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가 많았거든요. 네. 관련 법률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의성에서는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산업을 이제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축산법 이런 것들이 사실 조직세포를 추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살아있는 어떤 그 가축에서는. 근데 이런 어떤 부분 또 이제 도축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등급을 판정하기까지는 세포를 추출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축하고 이제 세포 이제 등급 판정 받기가 2, 3일 정도 소요됐는데, 네. 등급을 판정받아야만이 그 세포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의성에서 자유특구가 진행되면서 살아있는 가축에서도 세포를 추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축을 도축한 이후에도 바로 세포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그런 조직 세포를 추출할 수 있다. 그만큼 배양육을 이제 그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신선한 어떤 세포 조직을 추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용이롭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관련 연구나 실증 사업들이 탄력을 받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세포 배양식품 특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안동과 영주에서도 이 세포 배양식품 규제 자유특구 중에 일부 역할을 좀 맡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예. 역할을 맡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바이오 백신 산업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인프라가 구축돼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분야에서는 전주기 이제 그 지원 체제가 이미 구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영주 같은 경우는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출산기술연구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동물이 실적으로 이제 가축이 배양 키우는 육성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앞서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의성 같은 경우는 실증 거점 어떤 기관들, 그다음에 영주와 예천 같은 경우는 지원 거점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했고요. 실제로는 경북 2차 이제 산업단지, 네. 바이오 2차 산업단지에 이제 동물세포 실증 센터가 들어서 있잖아요.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동물세포의 어떤 인공적 대량 증식을 위해 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세포 배양 기술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 같은 경우는 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라파바이오라는 어떤 기업체가 네. 이미 아마 이제 한 112 정도의 가축을 이제 키우고 스마트 축사 형태로 구축해 이제 키우고, 또 이제 축산기술연구소가 이제 엄격한 축사 관리를 진행하는 그런 어떤 지원 시스템이 이제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이제 특구 지정을 계기로 의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부 지역을 전체를 미래 이제 푸드테크 신산업 벨트로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해놓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성에서는 실제로 세포 배양식품 실증 생산 거점 이렇게 만들고, 안동은 동물세포실증시술센터라든지 영주의 축산기술연구소 이를 연계해서 굉장히 이제 고품질의 어떤 그 배양육, 인공가공육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성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주나 안동이 각각 지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영주, 안동을 떠난 다른 어떤 북부 지역의 시군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식품이나 상품을 개발하는데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제 자유특구를 운영할 때 기업 유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이해관계 등이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성군 경우에는 뭐 살아있는 동물의 어떤 조직 세포를 추출한다는 게 일단은 물론 뭐 규제 자유특구이기 때문에 뭐 자유롭다 하더라도 뭐 물론 동물복지 위반하는 네. 소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세포 배양식품이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뭐 일종 인공육이잖아요. 네. 인공가공육 대체육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루어진 축산농들과의 어떤 마찰도 사실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살아있는 동물의 또 세포를 추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 복지 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방지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특구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데
뭐 동물 학대 방지와 이제 윤리성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뭐 일례 세포 채취량이나 채취 주기, 뭐 사후 처치 등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제 그 어쩌면 이제 살아있는 가축에서 이제 조직이나 세포를 추출하는 데서 뭐 주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체를 떼어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아주 미량의 소량의 어떤 그런 그 추출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직이나 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 가축을 도축해야 되는,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이제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잘 활용하면은 동물 복지에 오히려 뭐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관련 산업들이 이제 활성화에 대해서 기업 유치인데 일단은 현재까지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고 산업에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기업들이 이제 관련 대기업들이 이제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실증을 통한 상용화라든지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뭐 국내 식품 대기업이라든지 해외 기업 등과 이제 납품 관련된 어떤 뭐 MOU를 체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B2B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이 경북도에 많은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참여 기업 중에 일부가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도가 이제 지난해 9월에 정보부의 사이트에서 이제 공개를 했어요. 네. 이제 햄프 규제 이제 자유특구에 이제 추가로 이제 입점할 기업들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특구 사업 그만두고 떠날 기업들을 이제 공시를 했는데 네. 여기 보면 새롭게 참여할 기업이 이제 4곳이거든요. 4곳인데 특구에서 이제 떠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7곳이었습니다. 이게 더 늘어났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떠나겠다고 하는 7곳 중에는 막 그 교촌이라든지 유셀파마 이런 데만 대기업들이 좀 있어요. 좀 있고 이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뭐 대마에서 약용 성분 시비 이제 카나비디올이라는 이제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연료를 사용하고 네. 해외 수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대부분 이제 그것은 그분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뭐 기업 내부 뭐 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관련 법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외국을 수출하더라도 그 외국에 맞는 적합한 어떤 그런 뭐 그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이제 특구가 지정된 어떤 사업 기간은 이제 끝나가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계속 돈만 투자돼야 되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업들 내부에서는 돌파구가 없다. 근데 돈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게 좀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기업들이 햄프 그 사업을 해외에서 새롭게 하겠다라는 어떤 쪽으로 자꾸 이제 고민을 하는 어떤 모양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 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햄프 뭐 특구 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DVD, CDB라든지 CBD를 연료화학품 생산해 수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해외 국가에서 GMP라든지 뭐 우수 제조 관리 기준 인정받아야 되고 그게 맞는 시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투자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에 비해서 국내에서 그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련 법들은 개정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규제가 자유특구라는 것이 규제를 그 행정적으로는 규제를 자유롭게 했지만은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어떤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글로벌 혁신 특구를 새로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서 좀 이렇게 기존의 이제 자유특구 중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뭐 돌파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사실 경북도에서 햄프 규제 특구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하고 이번에 이제 의성의 세포 배양식품만 이제 규제 특구를 지정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나 시설 유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문 인력을 또 양성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안동 지역 대학의 국내 최초로 햄프에 특화된 학과가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멸 위기 상황에서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이제 바이오 그 백신 전주기 지원세 구축과 함께 햄프 규제 특구가 이제 지정되면서 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학과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막 안동과학대 바이오햄프과라든지 안동대도 뭐 있고 가톨릭상지대 있고 지역의 대학에서 그와 관련된 학과들이 이제 설치가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초기에는 뭐 이런 인식들이 부족해가지고 정원에 미달되고 했는데 원래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예상 외로 정원을 초과해서 모집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일단 입소문이 나면서 네. 신입생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안동에서 했던 생명과학 그런 바이오햄프과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의 생명과학 계열의 어떤 학과하고 달리 여기서는 이제 햄프의 유효 성분 분석 기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에 있어 가지고 커리큘럼이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네. 또 이 자리에서는 또 이제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화가 이제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몰리고 또 햄프 바이오 햄프과 출신들이 앞으로는 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뭐 나아가지고 의료 산업까지 네. 굉장히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장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인력 양성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경북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이제 지금 안동 영주에 있는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영주에 있는 대학하고 4개 대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지역 특화 산업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경북의 규제 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언급도 했지만은 사실 규제 특구라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규제 자유를 네.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식품이든지 뭐든지 산업이라는 것은 관련된 법률이 다 있거든요.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법률도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규제하는 법률도 있는데, 이런 법률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산업화되고 상품화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포 배양 자유특구도 배양육 산업화를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되든지 이제 제정이 돼야 되고, 또 햄프 규제특구 관련도 대마가 관련된 뭐 법률 이런 것들이 빨리 그 개정이 되고 해야만이 이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규제 자유특구 계획과 전망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